네. 예. 사실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KBS 구성원들이 내부에서 엄청나게 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하고 있고 날마다 성명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 8.15 기미가요. 예. 어제 그 박민 사장 어젠가요? 어제 맞죠? 그제죠. 그제. 예, 결산에서. 예. 제가 날짜가 그제 저 청문회에서 KBS 결산 관련돼서 그 과방위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상당한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그 기미가요 그가 나오는 광복절 날 나비 부인 튼 것과 관련해서 그 내부 구성원들이 상당히 저항하고 제작 PD들이 이거 틀면 안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승만 다큐에 기적의 시작.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세게 항의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일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방송 광복절 날 일어났던 일련의 그 방송들 기미가요가 방송이 되고 그리고 뒤집힌 태극기가 나가고 9시 뉴스에서는 산업화의 성과에 대해서 이제 칭송하고 그리고 밤에 기적의 시작이 방송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는 광복절 방송 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는 결국 예견이 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 세월호 10주기 다큐 방송을 할 때 이거는 그 박민 사장이 또 결산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박민 체제에서는 회사의 인사권 그리고 편성권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방송 시스템을 망가뜨려 왔던 거였죠. 그 단적인 사례가 이제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이라든지 역사저널 MC를 내리꽂으려는 시도였다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럼 좋다. 편성권, 인사권 너희들한테 있다라고 하면 잘해야죠. 근데 사장 설명이 그 푸치니 나비 부인 오페라가 원래 예정돼 있던 게 그 올림픽 때문에 미뤄져서 그날 방송이 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아니,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 잘 챙겼어야죠 자기들이. 아 그러네요 진짜. 자기들 그렇게 편성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왜 그걸 못 챙겼냐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 비판하면 무슨 편성에 침해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처음에 그날 인터넷에서 막 그 의견들이 나오니까 했던 얘기가.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라는 거였어요. 진짜 웃기다. 그러니까 이게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미룬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자기한테 있다면서 말이 안 되는 거고 자기 책임이죠. 마찬가지로 편성권 얘기를 하면서 밀어붙였던 것이 이승만의 이제 기적의 시작 그 방영이었죠. 그래서 이것들은 처음에 애초에 좀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1월 달에 건국전쟁하고 기적의 시작 구매 검토가 내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구매 검토. 실무자들 우리 프로그램 구매하는 부서에서 이거는 좀 KBS에서는 틀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얘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광복절 뭐 용으로 특별 상영용으로 알아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또 3월에는 뭐 현충일 특집 영화로 뭐 알아봐라라고 했는데 다행히 못 틀어서 안달이 그렇죠. 이거 꼭 틀어야 돼. 이거 왜 3일날 틀지? 그래서 3월에 보니까 건국전쟁이 TV조선이 그 판권을 산 거예요. 그래서 TV조선 그래서 건국전쟁은 이제 안 된다. 못 삽니다. 저희가 판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기적의 시작을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왔던 게 기류의 김대중도 구매를 검토해라라는 거였어요. 두 개를 같이 그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류의 김대중은 구매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기적의 시작만 구매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내부인들이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편성국장이 구매 기한을 하고 편성본부장이 이제 결재를 해서 구매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작할 때도 제작 PD들이 마지막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KBS에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재고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끌어지니까 편성본부장이 직접 편집 작업을 진두지휘해서 결국은 나가게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5일 같은 경우에도 편성본부장을 비롯해서 경영진한테 아니 새벽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데 기적의 시작 밤에 이것까지 나가면 정말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뭐 최후의 수단으로 편성본부장에게 조합원들 문자 보내기 운동을 하자.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라는 걸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방송이 됐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들이 뭐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는 좀 뭐 시시콜콜할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렇게 좀 싸우고 있다. 그래서 네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요 시청자들께서 네.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K가 생각입니다. 좀 더 점잖은 것 같아요 저희보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예. 최대한 알리자 주의였고 예. 뭐 그냥 집행부 피켓팅하고 저희 이제 전 지역 지부가 예. 한 6월부터 한 오늘까지 이제 어제까지 한 석 달 동안 피켓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알리고 어쨌든 최대한 MBC 구성원들이 싸우고 있고 그거를 외부에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시고 이걸 좀 확산하는데 최대한 좀 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비슷하게 KBS도 계속 지금 피켓팅하고 성명서도 막 맞아요. 많이 내고 예. 하고 하는데 예. 이제 그걸 이제 외부에 알리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이어서 사람들이 MBC 구성원들이 좀 더 싸우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보면 본부장이랑 이제 매번 소통하고 하면 내부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어요. 네. 싸우고 있는데 예. 또 K가 하도 지금 장악돼 있으니까 또 외부의 시선도 예. 좀 안 좋은 예. 것도 있고 해서 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과거에 네. 저 언제지 이명박 정부 때 제가 2007년인가 네. 그때 2007년, 2008년, 네, 2009년 8년. 요 무렵에 고 무렵에 제가 미디어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가보면 MBC의 조직 문화와 KBS의 조직 문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MBC 조직 문화는 좀 격한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가 생기면 PD들이 먼저 막 네. 나서가지고 뭐 이거 안 된다. 그리고 그 대한 언론들하고 굉장히 연대를 잘해요. MBC는 그래서 막 요런 게 있으니까 네. 요거 좀 알려주세요. 요거 요대로 좀 해주세요. 막 이런 반면 KBS는 좀 말씀하신 대로 점잖으셔요. 전반적으로 조직 문화가. 그래서 에이, 그걸 뭐 굳이 그렇게 알아서 쓰겠지. 막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MBC는 보더라도 벌써 2번이나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 MBC 광장, 상암동 네. 광장에 그 유모차를 몰고 온 네. 시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키면 더 좋은 지구. 네. 이제 이런 컨셉으로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반면 KBS는 밖에 알리기 전에 일단 우선 내부에서 우리가 네. 좀 제대로 싸워보자.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사실 MBC 같은 경우에 지키자 MBC라고 네.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전선이 딱 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MBC하고는 이제 언론 장악에 맞서서 정부와 대정부 투쟁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시민들을 좀 규합하기가 좀 쉽죠. 예, 예. 네,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내부 투쟁의 단계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왜냐면 박민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적의 시작과 관련된 히스토리만 하더라도 한 8개월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 일일이 내부 상황을 알리는 부분들이 좀 소구력이 있을까? 왜냐하면 결국은 내부 상황들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사실 좀 KBS의 장점이자 한계라고 하면은 수신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저희들이 뭐 다들 언론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수신료 분리고지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이거는 정권이 공영방송의 재원을 옥죄어서 KBS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걸 아는 분들은 다 아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정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거든요. 어쨌든 그게 준조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좀 창의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좀 국민들에게 좀 딱 다가가는 네. 캐치프레이즈라든지 뭐 문구 이런 것들을 뭐 창안해내지 못한 뭐 그런 부족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건 KBS 수신료 2,500원이잖아요. 몇 년째 동결이죠? 40년째죠. 예. 40. 40년. 야. 80년, 81년 그때부터 그랬으니까. 81년 40. 컬러 TV로 바뀌면서 네. 컬러 TV가 당시에 2,500원, 흑백 TV가 800원이었는데 이야. 뭐 그렇습니다. 예, 예. 그 40년째 수신료가 동결됐는데 전 세계 이런 공영방송 은 없을 겁니다. 예, BBC만 하더라도 예, 공영방송 수신료가 엄청난데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은 저는 2,500원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500원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방송이 정말 만약에 더 라이브 이런 거를 매일 풀어준다. 예. 그리고 역사저널 그날 같은 거 제대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다. 그리고 KBS 9시 뉴스 봤더니 쪼만한 파우치백 이런 말 안 하고 김건희 명품백 이런 얘기를 똑바로 한다. 요새는 저는 MBC 뉴스데스크 보는 맛에 삽니다. 너무 뉴스 편성이
그 굉장히 좀 좋아서 근데 KBS는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도의 가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값을 지불할 자세가 돼 있다고 국민들은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KBS 보도가 지금 박민의 KBS에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박민의 KBS뿐만이 아니고 예. 지금 그 밑에서 간부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좀 올드해요. 그래서 분명히 예전에 다매체 시대가 아닌 상황에서 이제 지상파가 몇 개뿐밖에 없을 때는 네. 뭐 아시겠지만 뉴스라는 것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백화점식 구성이라고 해서 하루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전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한 가치처럼 뭐 보여졌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그 하루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꼭 TV를 보지 않더라도 네. 많은 분들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공영방송의 뉴스라고 하면은 정말 사회에서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사회에서 아젠다가 무엇이냐,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그렇습니다.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없어요 지금 간부진들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그 방통위가 이제 KBS 이사들이 낸 소송과 관련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네. 이런 뉴스도 그러면은 이 기피 신청이 옳으냐 타당하냐 네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네. 뉴스가 어떻게 나가냐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기피 신청에 대해서 여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야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끝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뭐 공정성, 중립성 이 얘기를 하면서 모든 얘기 반론들을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균형 있게 기계적 균형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보도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시작이 방송이 되는 거죠. 왜냐 이런 의견도 그거 알려야 있다라고 된다. 얘기하면서 미치겠다, 자기들이 틀고 싶은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홍구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사측이 이번에 얘기한 게 다양성 얘기를 했거든요. 다양성이요? 근데, 네, 다양성. 근데 이 다양성이라는 게 예.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소수라고 그 하는 분들 뭐 여성 문제, 네. 그다음에 뭐 청소년 문제, 예, 예. 사회 취약층, 노인, 아동, 그다음에 뭐 성소수자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성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야 이런 프로그램 제작에 질적 저하도 다양성이냐 이렇게 수준 낮은 저질과 고질의 이런 것도 언제부터 이게 다양성의 기준이 되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 얘기. 네, 정말 심각하군요. KBS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하루도 근무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좀 그러니까 드네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 네. 진짜 너무 힘들어요. 힘들겠어요. 외부에서 보시는 예. 것과 또 내부에서 맞아요. 싸움을 이게 만들어내는 것 지치거든요. 지쳐요. 그리고 정말 포기하게 기자들, 되고 예. 아우 내가 진짜 앓느니 죽는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연대감을 가지고 함께 확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과 그 목표가 보여야 이걸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 임기는 많이 남아있지 또 늘 격노하지 어젠 또 그 그래도 언론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어제는 어제는 별로 안 했죠. 네. 뭐 예.